당신도 이런 망신이 없어! 시어머니의 손이 날아왔습니다. 따기 소리가 거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일부러 나 보라고 시위하는 거야, 뭐야? 임신 7개월의 배를 감싼 채 여자는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멀쩡했던 제사상. 하지만 이제 깨진 접시 조각들이 사방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이 여편네야! 진짜 나 좀 쪽팔리게 좀 그만해! 남편의 발길질이 이어졌습니다. 임신한 아내의 옆구리를 향해 거침없이 날아들었습니다. 엄마! 아이들의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막지 않았습니다. 10명 가까운 친척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폭력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딸의 손에 들린 휴대폰. 조용히 녹화 버튼이 눌렸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명절날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임신한 여자에게 남편과 시어머니가 폭력을 휘두르다니 여자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피가 배인 입술을 닦으며 다시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이 충격적인 장면 뒤에 숨겨진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진실을 매일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새벽 4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한미숙은 눈을 떴습니다. 오늘은 시아버지 제삿날이었습니다. 게다가 명절이 겹쳤습니다. 친척들이 10명 넘게 모일 예정이었습니다. 미숙은 조용히 이불을 걷어냈습니다. 임신 7개월의 배가 불러 있었습니다. 43살에 찾아온 늦둥이였습니다. 몸은 무거웠고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습니다. 하지만 일어나야 했습니다. 부엌으로 들어서자 산더미 같은 재료들이 보였습니다. 어젯밤 시어머니가 사다 놓은 것들이었습니다. 내일 아침 7시까지 다 준비해놔. 그 말만 남기고 시어머니는 자기 방으로 들어갔었습니다. 미숙은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칼을 들고 물을 썰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임신 후 몸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제사상은 며느리가 차리는 거야. 당연한 거 아니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30해 동안 들어온 말이었습니다. 23세 결혼해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칼이 미끄러졌습니다. 아, 손가락에서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미숙은 황급히 휴지로 감쌌습니다. 밴드를 붙이고 다시 칼을 잡았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전을 부쳐야 했고, 나물을 무쳐야 했고, 국을 끓여야 했습니다. 제사상에 올릴 음식만 20가지가 넘었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5시, 2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미숙은 숨을 몰아쉬며 계속 손을 움직였습니다. 배가 당겼습니다. 태동이 느껴졌습니다. 뱃속의 아이도 엄마의 긴장을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 조금만 참아. 미숙은 배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전을 부치기 시작했습니다.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환풍기를 돌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집 안가득 냄새가 퍼졌습니다. 며느리, 냄새나.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방에서 들려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숙은 대답하며 창문을 열었습니다. 찬바람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밥을 짓고 손은 쉴 새 없이 움직였습니다. 새벽 6시 거실 불이 켜졌습니다. 엄마, 딸 수진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20살 대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깨웠니? 미안해. 아니요, 냄새에 깼어요. 수진은 엄마의 손을 봤습니다. 밴드가 붙어 있었고 그 위로 피가 배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엄마, 손. 괜찮아. 좀 베었어.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니야,
내가 할 일 아니야. 미숙은 딸을 밀어냈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왜 엄마만 이걸 해요? 할머니는요? 아빠는요? 쉿, 작게 말해. 깨시면 안 돼. 왜요? 왜 조용히 해야 돼요? 수진의 목소리에 울분이 섞여 있었습니다. 미숙은 딸의 입을 막았습니다. 나중에 얘기하자. 지금은 안 돼.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나? 18살 아들 준호였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대입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엄마, 또 혼자 하세요? 응, 괜찮아. 너희는 자. 안 괜찮은데요. 준호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두 남매는 엄마를 가운데 두고 섰습니다. 우리 도와드릴게요. 아니야, 진짜 괜찮아. 엄마는 임신 중이에요. 이렇게 서 있는 것도 힘들잖아요. 수진이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준호도 소매를 걷어붙였습니다. 너희가 하면 할머니가 뭐라고 하실까봐. 그럼 몰래 하면 되잖아요. 세 사람은 조용히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딸은 나물을 무쳤고 아들은 설거지를 했습니다. 미숙은 전을 계속 부쳤습니다. 새벽 7시 모든 음식이 완성되었습니다. 제사상이 차려졌습니다. 미숙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고마워. 너희 덕분에 끝냈다. 엄마,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예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미숙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딸의 머리를 쓰다듬을 뿐이었습니다. 괜찮아. 엄마는 익숙해. 익숙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숙은 두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오늘만 참자. 제삿날이고 명절이니까. 하지만 세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똑같은 하루가 반복될 거라는 것을.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일어난 모양이었습니다. 어머니 오신다. 빨리 방으로 가. 두 아이는 재빨리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미숙은 앞치마를 벗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곧 집안에 사람들이 들어차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진짜 전쟁이 시작될 것입니다. 8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첫 번째 손님이 도착한 것입니다. 미숙은 현관으로 달려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큰 시누이였습니다. 남편보다 3살 위였습니다. 얼굴이 왜 그래? 피곤해 보이네. 인사치레였습니다. 진짜 걱정하는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임신했으면 좀 쉬어야지. 그래도 일은 해야 하니까 힘들겠네. 큰 시누이는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미숙은 그녀의 코트를 받아 옷걸이에 걸었습니다. 어머니 왔어요. 그래, 잘 왔다. 시어머니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단정한 한복 차림이었습니다. 제사상 다 차렸니? 예, 어머니. 확인 좀 해봐야겠네. 시어머니는 제사상으로 다가갔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이전 좀 탔네. 죄송합니다. 나물은 간이 좀 싱거운데? 다시 하겠습니다. 아니야, 됐어. 사람들 오는데 뭐.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실망했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초인종이 또 울렸습니다. 이번엔 작은 시누이와 시동생 가족이었습니다. 순식간에 거실이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10명이 넘었습니다. 어른 6, 아이 4. 조카들이 수진과 준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안녕, 잘 지냈어? 수진이 조카들을 안아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부엌에 있었습니다. 엄마가 혼자 음료수를 나르고 있었습니다. 과일을 깎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돕지 않았습니다. 시누이들은 소파에 앉아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시동생 아내는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제가 할게요. 수진이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괜찮아.
내가 할 일 아니야. 저 사람들은요? 왜 아무도 안 도와줘요? 쉿, 큰 소리 내지 마. 왜요? 왜 엄마만 해야 돼요? 수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거실에서 시선이 쏠렸습니다. 수진아, 어머니 도와드려라. 큰 시누이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본인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같이 하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뭐? 왜 안 도와주세요? 얘가 지금 버릇없이, 버릇없는 게 아니라 궁금해서요. 할머니 친딸이잖아요.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수진아, 미숙이 딸을 막았습니다. 엄마, 이상하잖아요. 왜 엄마만? 됐어, 그만해. 미숙은 딸을 부엌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애가 철이 없어서 며느리 딸 교육 좀 시켜. 어른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죄송합니다. 미숙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준호가 누나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누나, 진짜 이상하지? 응, 완전히 이상해. 왜 아무도 모른 척 하는 거야? 모르는 게 아니라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지. 수지는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시누이들은 다시 수다에 열중했습니다. 시동생은 TV를 켰습니다. 아빠는 형제들과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엄마를 보지 않았습니다. 부엌에서 혼자 일하는 엄마를. 준호야. 응? 우리 엄마 도와주자. 할머니가 뭐라 하시면? 상관없어. 우리 엄마야. 두 남매는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엄마, 저희가 할게요. 아니야, 괜찮아. 안 괜찮아요. 엄마 임신 중이잖아요. 수진이 앞치마를 다시 둘렀습니다. 준호는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너희가 하면 할머니가. 제가 하겠다는데 왜요? 수진은 과일을 깎기 시작했습니다. 거실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 애들 데리고 나와. 손님들이 왔는데. 예, 어머니. 미숙은 두 아이를 밖으로 보냈습니다. 어서 나가. 엄마. 괜찮아, 엄마가 할게. 수진과 준호는 마지못해 거실로 나갔습니다. 시누이들이 그들을 쳐다봤습니다. 수진이 많이 컸네. 대학생이지? 네. 어느 대학 다녀? 지방대요. 아, 그렇구나. 큰 시누이의 얼굴에 미묘한 표정이 지나갔습니다. 우리 딸은 서울대 가더라. 수진이도 열심히 해. 네. 수진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올해 수능이지? 네. 어디 갈 건데? 아직 모르겠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야지. 요즘 경쟁 치열하거든. 시동생이 끼어들었습니다. 우리 아들은 특목고 다니는데 성적이 최상위권이야. 자랑이 시작되었습니다. 수진과 준호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은 계속 부엌을 향했습니다. 엄마가 보였습니다. 무거운 냄비를 들고 있었습니다. 배가 불러 있는데도 허리를 구부리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돕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조용히 사진을 찍었습니다. 엄마의 모습을, 혼자 일하는 모습을. 준호도 눈치챘습니다. 그도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너희 뭐해? 아빠가 다가왔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요. 휴대폰 그만하고 어른들한테 인사나 제대로 드려. 두 남매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녹화 버튼은 이미 눌려 있었습니다. 소리 없이 조용히 모든 것이 기록되고 있었습니다. 거실의 웃음소리, 부엌의 설거지 소리, 시누이들의 자랑, 그리고 엄마의 한숨 모두 10시가 되었습니다. 곧 제사를 지낼 시간이었습니다. 미숙은 마지막으로 제사상을 확인했습니다. 모든 게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어머니, 준비 끝났습니다. 그래, 수고했어.
시어머니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확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제사상 앞에 모였습니다. 미숙은 구석에 섰습니다. 제일 뒤쪽,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자리. 수진과 준호가 엄마 옆에 섰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응, 괜찮아. 하지만 미숙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새벽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앉지 못했습니다. 제사 시작하겠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모두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미숙의 손이 제사상 끝을 잡았습니다. 어지러웠습니다. 배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엄마. 수진이 엄마를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늦었습니다. 미숙의 손이 미끄러졌습니다. 그리고 제사상 위에 접시 하나가 천천히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철커덕 깨지는 소리가 온 집안을 울렸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깨진 접시 조각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미숙에게 쏠렸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숙은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임신한 배를 감싼 채 조각들을 주우려 했습니다. 며느리가 정신이 없네. 큰 시누이가 혀를 찼습니다. 제삿날에 그릇을 깨다니 작은 시누이도 거들었습니다. 불길한데? 시동생 아내가 수군거렸습니다. 미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조각을 줍다가 손가락을 베었습니다. 피가 흘렀습니다. 엄마. 수진이 달려왔습니다. 준호도 함께 조각들을 주었습니다. 애들아, 그냥 놔둬. 왜요? 왜 엄마만 해야 돼요? 수진이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수진아, 말 조심해. 남편이 경고했습니다. 아빠는 왜 안 치워요? 엄마 혼자 새벽부터 준비했잖아요. 내가 지금 어른한테. 저는 궁금한 거예요. 왜 우리 엄마만 일하냐고요. 큰 시누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얘 버릇 진짜 없네. 딸 교육 어떻게 시킨 거야? 죄송합니다. 미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진아, 방 들어가. 싫어요. 수진은 대신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뭐 하는 거야? 기록하는 거요. 가족 모임인데 사진 찍으면 안 돼요? 수진은 거실을 천천히 둘러보며 촬영했습니다. 소파에 앉은 시누이들, 술잔을 든 남자들, 바닥에 무릎 꿇은 엄마. 너 지금 왜 안 도와주세요? 할머니 친딸들이잖아요. 큰 시누이가 일어섰습니다. 우리는 손님이야. 명절에 온 손님이고 며느리는 손님이 아니에요? 당연히 아니지. 며느리는 이 집 식구고 시집 가기 전엔 식구였잖아요. 왜 그때는 안 했어요? 큰 시누이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나섰습니다. 수진아, 그만해. 지금은 제삿날이야. 제삿날이라서 더 궁금해요. 왜 엄마만 이래요? 원래 며느리가 하는 거야. 전통이니까. 전통이면 뭐든지 해도 돼요? 엄마는 임신 7개월이에요. 몸도 안 좋고요. 근데 새벽 4시부터 혼자 준비했어요. 거실이 무거워졌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수진아, 됐어. 미숙이 딸을 막았습니다. 엄마, 왜 참아요? 그냥, 원래 그런 거야. 미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수진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휴대폰 녹화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됐다. 제사나 지내자. 남편이 말했습니다. 제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절을 하고 술을 따르고 음식을 올렸습니다. 절차가 끝났습니다. 자, 이제 음식 먹자. 제사 음식을 나눠 먹기 시작했습니다. 이전 좀 탔네. 큰 시누이가 한 입 베어 물고는 찡그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나물도 간이 안 맞네.
작은 시누이도 거들었습니다. 다음엔 잘하겠습니다. 미숙은 계속 고개를 숙였습니다. 근데 며느리 요리학원 같은 거 안 다녀? 손맛이 없으면 배워야지. 형님 댁 며느리는 요리 되게 잘하던데. 호텔 조리학교 나왔거든. 시동생이 끼어들었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뭐 배운 거 있어?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고등학교만 나왔습니다. 고졸이야? 요즘 시대에? 큰 시누이가 놀란 척했습니다. 우리 딸은 대학원까지 갈 건데 역시 교육이 중요해.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미숙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수진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준호가 누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실에는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속에 미숙의 자리는 없었습니다. 며느리 설거지 좀 해. 시어머니가 지시했습니다. 예, 어머니. 미숙은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찬물에 손이 시렸습니다. 배가 당겼습니다.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아무도 부엌을 보지 않았습니다. 오후 2시 사람들이 하나둘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우리 이만 수고했어. 인사만 남기고 떠났습니다. 아무도 설거지를 돕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미숙은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어질러진 상 쌓인 그릇들, 온통 쓰레기 투성이었습니다. 정리 좀 해. 남편이 말하고는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도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미숙은 홀로 남았습니다. 엄마, 제가 도와드릴게요. 수진이 다가왔습니다. 나도요. 준호도 함께했습니다. 세 사람은 조용히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1시간이 흘렀습니다. 모든 게 깨끗해졌습니다. 미숙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무거웠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응,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엄마. 수진이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늘 일 다 찍었어요. 뭐? 동영상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찍었어요. 준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요. 녹음도 했어요. 미숙은 두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왜 그런 걸? 엄마한테 보여드리려고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나중에 같이 봐요. 엄마가 뭘 당하고 있는지. 미숙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두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세 사람의 마음속에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미숙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배가 계속 당겼습니다. 태동이 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요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쉴 수 없었습니다. 오늘 친척들 또 온대. 점심 준비해. 시어머니의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예, 어머니. 미숙은 다시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11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어제 왔던 사람들이 또 왔습니다. 어제 수고했어. 큰 시누이가 말했습니다.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오늘은 뭐 준비했어? 불고기하고 찌개 끓였습니다. 어머, 불고기? 우리 다이어트 중인데. 작은 시누이가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사람들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미숙은 음식을 날랐습니다. 며느리, 물 좀. 숟가락 하나 더. 반찬 더 줘. 지시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배가 무거웠습니다. 허리가 아팠습니다. 이 불고기 좀 질긴데? 큰 시누이가 말했습니다. 역시 요리는 배워야 해.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미숙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식사가 끝났습니다. 설거지가 시작되었습니다. 미숙은 부엌에 홀로 남았습니다.
싱크대 앞에 섰습니다. 접시를 씻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지러움이 몰려왔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미숙은 싱크대를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손이 미끄러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접시가 떨어졌습니다. 쨍그랑 깨지는 소리가 집안을 울렸습니다.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또 깼네. 큰 시누이가 말했습니다. 어제도 깨더니 손이 왜 저래? 수군거림이 시작되었습니다. 미숙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조각들을 주우려 했습니다. 당신 뭐 하는 거야? 남편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죄송해요. 이틀 연속 그릇을 깨? 정신이 있어 없어? 미안해요. 미안하면 다야? 남편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사람들이 부엌으로 몰려왔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미숙은 시어머니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며느리, 요즘 정신이 어디 팔려 있는 거야? 죄송합니다. 제삿날에도 깨고 오늘도 깨고.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뭔가 불길해. 작은 시누이가 중얼거렸습니다. 맞아, 계속 그릇이 깨지잖아. 친척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조심성이 없어서. 조심성 문제가 아니야.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이 집안 망신을. 손이 날아왔습니다. 뺨을 때리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미숙의 고개가 옆으로 꺾였습니다. 임신한 며느리의 얼굴에 손자국이 남았습니다. 어머니, 입 닥쳐. 내가 이 집에 들어온 지가 언젠데. 죄송합니다. 남편이 다가왔습니다. 분노로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집안이 망신당했어. 여보, 닥쳐. 발이 날아왔습니다. 미숙의 옆구리를 향해. 임신한 배 바로 옆을. 미숙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배를 감싸 안았습니다. 엄마. 수진과 준호가 달려왔습니다. 비켜. 남편이 아이들을 밀쳤습니다. 당신이 정신 좀 차려야겠어. 또 발길질이 날아왔습니다. 그만하세요. 수진이 아빠 앞을 막아섰습니다. 엄마 임신했어요. 뱃속에 아기 있다고요. 알아. 임신했으면 더 조심해야지. 조심했어요. 엄마는 아무 잘못 없어요. 내가 뭘 알아. 남편이 손을 들었습니다. 준호가 누나 앞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 순간 수진의 손에 들린 휴대폰, 녹화 버튼이 눌려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찍히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따귀, 남편의 발길질, 쓰러진 임산부, 지켜보기만 하는 친척들. 엄마, 일어나요. 수진이 엄마를 일으켰습니다. 괜찮아요? 응. 미숙은 겨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배를 감싼 채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병원 가야 해요. 아니야, 괜찮아. 안 괜찮아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짜 괜찮아. 미숙은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앞으로 조심해. 더 이상 실수 없기를. 시어머니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예, 어머니. 미숙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켜봤을 뿐입니다. 임산부가 맞고 쓰러지는 걸 아무도 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다는 듯이. 자, 이제 다들 앉아. 차나 마시자. 큰 시누이가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거실로 돌아갔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미숙은 부엌에 남았습니다. 깨진 조각들을 주웠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조각들 위로. 수지는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문을 잠그고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영상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준호도 녹음 파일을 들었습니다. 비명소리,
욕설, 폭력의 소리 모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남매는 눈을 마주쳤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뭔가를 해야 했습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모였습니다. 엄마의 방에서 엄마, 수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그만하세요. 미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안 괜찮아요. 더 이상은 안 돼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도와줄게요. 엄마 보세요. 수진이 휴대폰을 켰습니다. 화면에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뺨을 때리는 장면, 남편이 발로 차는 장면, 쓰러진 엄마. 미숙은 화면을 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게 나야? 네, 엄마예요. 이렇게 맞고 있었어? 네. 계속요. 미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 수진이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이제 그만해요. 이거 가지고 경찰 가요. 안 돼. 왜요? 가족인데. 가족이 이래도 돼요? 미숙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엄마. 준호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엄마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맞으면서 사는 거 행복한 거 아니잖아요. 너희만 있으면 엄마는 행복해. 그럼 우리는요? 엄마가 맞는 거 보는 게 행복할 것 같아요? 수진이 울먹였습니다. 미숙은 두 아이를 안았습니다. 미안해. 사과하지 마세요. 엄마 잘못 아니에요. 세 사람은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숙의 마음속에 작은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겠다는, 이제는 바꾸겠다는 그런 결심이. 그날 밤 11시, 미숙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배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저희예요. 수진과 준호였습니다. 들어와. 두 남매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닫았습니다. 엄마, 이거 보세요. 수진이 휴대폰을 건넸습니다. 화면에는 영상이 멈춰 있었습니다. 미숙은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시어머니가 뺨을 때리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남편이 발로 차는 장면이 이어졌습니다. 쓰러진 자신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게 미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어제 찍은 거예요. 전부 다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준호도 녹음했어요. 준호가 자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이 집안 망신을. 닥쳐. 당신이 정신 좀 차려야겠어. 시어머니와 남편의 목소리가 선명했습니다. 미숙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만 꺼. 엄마, 끝까지 들어보세요. 싫어. 듣기 싫어. 들으셔야 해요. 수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뭘 당했는지 아셔야 해요. 미숙은 휴대폰을 다시 봤습니다. 영상이 계속 재생되었습니다. 친척들이 지켜보는 장면, 아무도 말리지 않는 장면, 당연하다는 듯 고개 끄덕이는 장면. 이렇게, 내가 이렇게 살았어? 네. 계속요.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우리 이거 더 못 보겠어요. 수진아. 엄마, 경찰 가요. 이거 가지고요. 안 돼. 미숙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족인데, 가족이 이래도 돼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가족이면 임산부를 때려도 돼요? 그건, 엄마, 우리 이제 못 참겠어요. 수진이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법률 상담 받았어요. 변호사님이 그러는데 이거면 이혼 가능하대요. 이혼? 네. 위자료도 받을 수 있고 재산 분할도 받을 수 있대요. 미숙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혼. 생각해 본 적 없는 단어였습니다. 엄마, 결정하세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계속 여기서 맞으면서 살 건지
아니면 우리랑 나갈 건지요. 나간다고 해서 제가 일할게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알바 자리 알아봤어요. 편의점이랑 카페요. 내가 공부는 괜찮아요. 낮에 수업 듣고 밤에 일하면 돼요. 안 돼. 너 몸 상하면 엄마가 더 상했잖아요. 수진이 울먹였습니다. 엄마 임신했는데 맞았어요. 배 차였잖아요. 괜찮아. 아기는 괜찮아. 지금은 괜찮을지 몰라도 다음엔요? 또 맞으면요? 미숙은 배를 감쌌습니다. 뱃속의 아기가 움직였습니다. 저도 일할게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배달 알바하면 돼요. 시급 좋대요. 너희가 왜? 우리 엄마잖아요. 준호가 웃었습니다. 엄마 안 아프게 하고 싶어요. 미숙은 두 아이를 안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생각해 볼게. 엄마, 시간 좀 줘. 큰일이잖아. 수진과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천히 생각하세요. 근데 너무 오래는 안 돼요. 알았어. 두 남매는 방을 나갔습니다. 미숙은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보였습니다. 나 어떻게 해야 하지? 중얼거렸습니다.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아가야, 엄마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뱃속에서 발길질이 느껴졌습니다. 너도 답답하구나. 미숙은 눈을 감았습니다. 지난 시간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23세 결혼했습니다. 사랑했습니다.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첫 해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며느리가 밥은 해야지. 며느리가 청소는 해야지. 며느리가 시부모 모셔야지. 며느리. 이름은 사라졌습니다. 한미숙은 없었습니다. 그저 며느리였습니다. 아이를 낳았습니다. 수진이, 그리고 준호. 기뻤습니다. 하지만 며느리 애 키우면서 집안일 소홀하면 안 돼. 일은 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늘었습니다. 육아의 살림의 제사의 명절. 모두 혼자였습니다. 남편은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게 여자 일이지. 그렇게 말했습니다. 때리기 시작한 건 10년 전부터였습니다. 처음엔 물건을 던졌습니다. 그 다음엔 밀쳤습니다. 그리고 때렸습니다. 점점 심해졌습니다.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따귀를 날렸습니다. 내가 잘못했잖아. 그렇게 말했습니다. 참았습니다. 아이들 때문에 가정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영상을 봤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초라하고 비참한 모습을,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구나 깨달았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미숙은 휴대폰을 켰습니다. 수진이 보내준 변호사 연락처가 있었습니다. 손가락을 올렸습니다. 떨렸습니다. 하지만 눌렀습니다.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상담받고 싶습니다. 답장이 왔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오세요. 미숙은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바꿔야 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뱃속의 아기를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위해서. 다음 날 아침, 미숙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조용히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뺨에 멍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증거네.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신발을 신으려는데 어디가? 남편이 나왔습니다. 병원이요. 병원? 왜? 배가 아파서요.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남편은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관심이 없었습니다.
미숙은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버스를 탔습니다. 법률사무소로 향했습니다. 할 수 있어. 중얼거렸습니다. 나 할 수 있어. 버스 밖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새로운 세상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미숙은 긴장한 얼굴로 앉았습니다. 한미숙님 맞으시죠? 변호사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40대 여성이었습니다. 네. 상담 신청하셨죠? 영상 보여주시겠어요? 미숙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딱이 맞는 장면. 발로 차이는 장면. 임신 중이시군요. 7개월입니다. 녹음도 있나요? 욕설이 흘러나왔습니다. 충분합니다. 이혼 청구 가능해요. 정말요? 위자료와 재산 분할도 받으실 수 있어요. 미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1시간 동안 상담이 이어졌습니다. 이번 주 안에 소장 접수할게요. 감사합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금요일 오후 택배가 왔습니다. 법원 등기우편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남편이 봉투를 뜯었습니다. 이혼 소장? 당신이 냈어? 네. 미쳤어? 당장 취하해. 싫어요. 남편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당장 취하하라고. 안 해요. 이혼할 거예요. 미숙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손을 들었습니다. 또 때리려고요? 그거 다 증거로 제출했어요. 뭐? 영상이랑 녹음이요.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언제? 제삿날이요. 아이들이 찍었어요. 시어머니가 나왔습니다. 무슨 소리야? 이혼하기로 했어요. 뭐? 더 이상 못 살겠어요. 어머니도 증거에 있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미숙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뭐 하는 거야? 짐 싸는 거요. 어디 가려고? 나갈 거예요. 애들아, 준비해. 수진과 준호가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나가면 끝이야. 네, 끝이에요. 미숙은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다시는 안 올 거예요. 법정에서 봐요. 문을 열었습니다. 세 사람은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응, 괜찮아.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버스가 왔습니다. 세 사람은 버스에 올랐습니다. 엄마, 어디로 가요? 일단 찜질방 가자. 그 다음엔요? 집 구하고 일 구할 거야. 버스는 계속 달렸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미숙은 작은 원룸을 구했습니다. 보증금은 수진이 마련했습니다. 좁았지만 행복했습니다. 미숙은 식당에서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힘들었지만 견딜만 했습니다. 수진은 편의점 알바를 했습니다. 준호는 배달 일을 했습니다. 어느 날 법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첫 조정 기일입니다. 미숙은 법원에 갔습니다. 남편도 와 있었습니다. 이혼은 합의하겠습니다. 남편 측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단 위자료는 불가합니다. 폭력 증거가 명확한데요. 영상을 틀었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위자료 3천만 원 요구합니다. 너무 과합니다. 재판 가시죠. 조정은 결렬되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법원에 갔습니다. 수진이 증언대에 섰습니다. 아빠가 엄마를 때리는 걸 봤나요? 네, 여러 번요. 언제부터요? 초등학교 때부터요. 준호도 증언했습니다. 녹음은 왜 했나요? 엄마를 지키고 싶었어요. 3달이 지났습니다.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혼을 인정합니다. 판사가 선언했습니다. 위자료는 2천만 원, 재산 분할은 5천만 원. 미숙은 울었습니다.
이겼습니다. 법원을 나왔습니다. 수진과 준호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다 끝났어. 세 사람은 안 왔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야.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자, 이제 자자. 세 사람은 이불을 깔았습니다. 나란히 누웠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나도요. 나도 사랑해. 미숙은 두 아이를 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불을 껐습니다. 어둠이 내렸습니다. 하지만 무섭지 않았습니다. 함께였으니까요. 미숙은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아가야, 우리 이제 괜찮을 거야. 태동이 느껴졌습니다. 엄마가 지켜줄게. 눈을 감았습니다. 편안했습니다. 푹 잤습니다. 악몽 없이, 두려움 없이. 며칠 후, 미숙은 식당 주방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릇을 닦고 있었습니다. 사장님이 다가왔습니다. 미숙 씨, 네. 요리 배워볼 생각 없어요? 요리요? 네. 손재주가 있어 보여서요. 저 할 수 있을까요? 해보면 알죠. 미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볼게요. 그날부터 미숙은 요리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칼질을 배웠습니다. 볶음을 배웠습니다. 조림을 배웠습니다. 처음엔 서툴렀습니다. 하지만 점점 나아졌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간단한 요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두 달이 지나자 혼자서도 가능했습니다. 세 달이 지나자 능숙해졌습니다. 미숙 씨, 진짜 잘하네요. 사장님이 칭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달부터 주방 보조로 올릴게요. 정말요? 네. 급여도 올려드릴게요. 미숙은 기뻤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승진했어. 진짜요? 응. 주방 보조래. 엄마 대단해요. 세 사람은 안 왔습니다. 우리 진짜 잘 되고 있어. 그날 밤, 미숙은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우리 잘하고 있지? 중얼거렸습니다.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아가야, 곧 만나자. 엄마가 지켜줄게. 이번엔 제대로. 태동이 느껴졌습니다. 아기도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안전하다는 것을, 이제 행복해질 거라는 것을. 미숙은 미소 지었습니다. 진짜 미소였습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잘자 아가야. 눈을 감았습니다. 편안한 잠이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힘들지만 행복한 날들이었습니다. 누구도 때리지 않는 날들이었습니다. 존중받는 날들이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미숙은 이제 주방장 보조가 되었습니다. 급여도 올랐습니다. 생활이 안정되었습니다. 아기 미래는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어느 날, 큰 시누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조카 결혼식인데 와. 문자였습니다. 미숙은 고민했습니다. 엄마 안 가도 돼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아니야. 가야 할 것 같아. 왜요? 마지막으로 인사하고 싶어. 미숙은 결혼식장 주소를 확인했습니다. 토요일 오후 2시였습니다. 그날이 되었습니다. 미숙은 단정한 옷을 입었습니다. 수진과 준호도 함께 갔습니다. 결혼식장에 도착했습니다. 화려했습니다. 저기 며느리 왔네. 시누이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뻔뻔하네. 미숙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결혼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신랑 신부가 입장했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예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이제 패백 순서입니다. 사회자가 말했습니다. 신랑 신부는 양가 부모에게 절을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큰 시누이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잠깐만요. 모두가 그녀를 봤습니다. 오늘 기쁜 날인데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미숙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우리 집안에 말썽꾸러기가 있었어요. 큰 시누이가 미숙을 가리켰습니다. 저 여자요. 제 남동생 아내였는데 이혼했어요.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가정을 박차고 나가더니 여기까지 왔네요. 뭐하러 왔어요? 돈 달라고요? 사람들이 미숙을 쳐다봤습니다. 수진이 일어섰습니다. 엄마 욕하지 마세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욕? 사실을 말하는 건데? 큰 시누이가 비웃었습니다. 이모. 수진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이거 들어보실래요? 뭔데? 수진은 스피커를 켰습니다. 녹음이 재생되었습니다. 이 집안 망신을. 닥쳐. 당신이 정신 좀 차려야겠어. 시어머니와 남편의 목소리였습니다. 선명했습니다. 결혼식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이게 뭐야? 큰 시누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집에서 녹음한 거예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게 진짜야? 가정폭력이네. 임산부한테 저랬대. 큰 시누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수진아, 그만해. 여긴 결혼식장이야. 알아요. 그래서 다들 들으라고 틀었어요. 수진은 휴대폰을 높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들으세요. 이게 우리 엄마가 당한 거예요. 녹음이 계속 흘렀습니다. 욕설이 터져 나왔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 여자가 임산부였다고요? 맞아요. 7개월이었어요. 준호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엄마 매일 맞았어요. 사람들이 시누이들을 쳐다봤습니다. 세상에, 임산부한테 그랬어? 너무하네. 큰 시누이가 마이크를 뺏으려 했습니다. 당장 꺼. 싫어요. 수진이 피했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다들 알아야 해요. 너 이러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또 때리시게요? 큰 시누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엄마한테 사과하세요. 뭐? 사과하세요. 지금. 내가 왜? 안 하실 거면 이 녹음 경찰에 줄 거예요. 수진의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큰 시누이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미숙 씨.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미안해요. 더 크게요. 다들 못 들어요. 미안합니다. 큰 시누이가 소리쳤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미숙은 일어섰습니다. 천천히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큰 시누이 앞에 섰습니다. 괜찮아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전 이제 행복해요. 미숙 씨, 더 이상 저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미숙은 돌아섰습니다. 수진과 준호에게 손짓했습니다. 가자. 세 사람은 결혼식장을 나왔습니다. 밖은 화창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응. 속이 다 시원하네. 미숙은 웃었습니다. 고마워, 애들아. 또 6개월이 지났습니다. 미숙은 이제 주방장이 되었습니다. 식당 사장님이 제안했습니다. 미숙 씨, 독립할 생각 없어요? 독립이요? 네. 작은 가게라도 차리면 잘하실 것 같아서요. 미숙은 고민했습니다. 돈이 없는데요. 제가 투자할게요. 나중에 갚으면 돼요. 정말요? 네. 미숙 씨 실력 믿어요. 미숙은 눈물이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달 후, 작은 반찬 가게가 문을 열었습니다. 간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미래 반찬, 미숙의 딸 이름이었습니다. 첫날, 손님이 별로 없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수진이 걱정했습니다. 응, 천천히 하면 돼. 미숙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새벽 일어나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정성을 다했습니다. 맛있게 만들었습니다. 깨끗하게 담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손님이 조금씩 늘었습니다. 여기 반찬 맛있어요. 사장님이 직접 만드시나 봐요. 입소문이 났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단골이 생겼습니다. 사장님, 오늘은 뭐 있어요? 오늘은 갈치조림이랑 시금치나물이요. 그거 다 주세요. 미숙은 바빴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수지는 가게를 도왔습니다. 준호는 배달을 했습니다. 가족이 함께 일했습니다. 어느 날 지역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장님 가게 취재하고 싶은데요. 저희 가게요? 네. 소문 많이 들었어요. 촬영팀이 왔습니다. 카메라가 돌아갔습니다. 어떻게 시작하셨어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힘든 시기를 겪었어요. 이혼도 하고요. 미숙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힘이 됐어요. 그래서 다시 시작했죠. 대단하시네요. 아니에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반찬 비법이 뭐예요? 정성이요. 가족 먹인다 생각하고 만들어요. 방송이 나갔습니다.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주문이 폭주했습니다. 전화가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미래 반찬입니다. 배달되나요? 네, 됩니다. 미숙은 직원을 뽑았습니다. 동네 할머니 2분을 고용했습니다. 일 배우고 싶으신 분 계세요? 젊은 엄마 한 분도 왔습니다. 저 남편한테 맞고 도망쳤어요. 그러셨구나. 여기서 같이 일해요. 미숙은 그녀를 안아줬습니다. 괜찮아질 거예요. 가게는 점점 커졌습니다. 지역 신문에도 났습니다. 중년 여성의 재기 성공기, 가정폭력 이겨낸 사장님, 미숙은 유명해졌습니다. 어느 날, 낯익은 얼굴이 가게 앞에 섰습니다. 전 남편이었습니다. 미숙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나 그동안 할 말 없으면 가세요. 미안해. 전 남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늦었지만 진심으로 미안해. 미숙은 그를 봤습니다. 초라해 보였습니다. 용서해 줄래? 아니요. 미숙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전 이미 용서했어요. 저 자신을요. 미숙아, 당신을 용서하는 건 제 몫이 아니에요. 당신이 스스로 해야죠. 이제 가세요. 전 바빠요. 미숙는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전 남편은 한참을 서 있다가 돌아섰습니다. 수진이 엄마에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미숙은 웃었습니다. 이제 정말 괜찮아. 저녁이 되었습니다.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작은 투룸이었습니다. 미래가 시터 옆에서 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아기가 웃었습니다. 우리 딸. 미숙은 아기를 안아 올렸습니다. 오늘도 수고했어. 수진과 준호도 들어왔습니다. 엄마, 배고파요. 그래, 밥 먹자.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김치전을 부쳤습니다. 와, 맛있겠다. 네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행복한 저녁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쳤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미래를 재웠습니다. 자장가를 불렀습니다. 우리 아기 잘도 자네. 아기가 스르르 잠들었습니다. 미숙는 거실로 나왔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달이 떠 있었습니다. 밝았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중얼거렸습니다. 상상도 못했어.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나 잘했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수진이 다가왔습니다. 엄마, 뭐해요? 그냥 생각 중이야.
무슨 생각? 우리가 여기까지 왔구나 하는 생각. 맞아요. 우리 정말 대단해요. 응, 너희가 대단하지. 엄마가 제일 대단해요. 수진이 엄마를 안았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준호도 다가왔습니다. 저도 끼워주세요. 셋이서 안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어디에서 듣고 계시나요?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빛나는 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